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D2C라는 주제로 좀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플랫폼을 빼놓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자산을 고민하는 이유가 플랫폼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인사이드 세일즈 팀에서 이제 리드하고 있는 클로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째 퍼포먼스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다가 뷰퍼센트라는 패션 이커머스 코칭 앤 프로듀싱 브랜드를 만든 유재현 대표입니다. 저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소모몰, 지그재그 에이블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의 스토어들을 많이 성장을 시켰고 거의 탑랭커를 많이 매년 만드는 걸 했고 누적 관리 매출액 10년째 한 곳들 다 보면 다 따져보면 연매출이 아니라 총 매출 1,500억 정도 되고 단 한 번도 애초에 컸었던 업체를 맡아본 적이 없고 다 같이 함께 어, 성장했던 곳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부러워지는 브랜드의 시작이라는 브랜드 태그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네. 텐데, 일단은 플랫폼 입점하는 거, 네.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의존도가 네. 높아질까 불안하다. 해봤더니 탑4 이유가 여기에 좀 속하는 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아까 소우님처럼, 음. 아, 다 고객 뺏기는 거 아닌가? 네. 플랫폼에 다 뺏겨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모으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높은 광고비를 가지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뭔가 플랫폼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수료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사실 플랫폼에 우리 입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유동인구가 그렇죠. 몰려 네. 있으니까 하는 네. 거죠. 그만큼 모두가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이 상당히 네. 네. 치열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플랫폼에 입점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뭔가 판매는 되는데 내 고객이 그래서 누구지? 그, 우리께 왜 팔리지? 네. 누가 사고 있지? 그렇죠. 라고 하는 고객 가치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치 약간 플랫폼과 자사몰이 이렇게 좀 반비례하는 네. 것처럼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건가 싶지만 네. 사실 생각해보면 플랫폼 막 경쟁도 과열돼 있고 제품도 진짜 많고 한데 그 중에서 우리를 사준다? 간택해준 고객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면 지금 뭔가 우리가 플랫폼에 입점한다는 건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좀 더현대, 네, 지하, 예, 거기 2층 매장에 팝업을 한 겁니다.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그때 고객들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우리 브랜드를 발견하고 첫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브랜드가 다 있네? 라고 해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거나 또는 어떻게 며칠 있다가 뭐 그 제품이 생각나겠죠? 네. 저번에 그 제품 봤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음.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그렇죠. 그때 보통 뭐 자사몰이 뜨거나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이 뜨거나 하는 방식으로 되게 노출이 되는 경험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왠지 지나가다가 팝업 하나 딱 발견하고 귀걸이 하나 딱 샀는데 네. 뭔가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다? 이거 그냥 약간 반짝이는 맞아요. 어디 뭐 약간 사입해서 음. 잠깐 열었다 네. 닫혀지는 그런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 맞아요. 있는데 검색했을 때 나오면 확실히 공신력 생기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 우리가 더현대에 입점하는 거,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다. 오히려 유동인구가 되게 많고 우리 팬이 될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입점을 한다는 경험 자체는 뭔가 고객을 뺏긴다기보다 오히려 역으로 고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소개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딱 이런 거. 와, 저도 뭐 많이 어디서 사요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몰명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 아, 저는 지그재그 에이블리에서 사요라 해서 제가 더 궁금해서 그럼 어디서 사요라고 하면 기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없다. 그쵸. 심지어 그래서 제가 주문 내역 한번 봐도 돼요 하고 약간 재밌잖아요. 남자가 그런 걸 물어보니까. 보면 나름 탑셀러인데 그걸 기억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 그럼 아예 인지도가 없을 때는 그래도 임팩트가 있는 거, 컬리에 입점을 해 있더라, 아니면 무신사 입점을 해 있더라가 충분히 공신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우리가 더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내 이익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내가 놓치는 게 많다. 네, 저는 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진짜 더현대에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믿잖아요. 네. 현대에 들어갈 그렇죠. 그 정도면. 입점 네.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그 그쵸, 그쵸. 공신력이 있는 믿을 거니까. 만한 회사인 것 같다. 네, 네, 라고 구매를 하고 난 네, 다음에 맞아요.
사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잘 노출돼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 또는 우리가 구매했던 제품을 누군가 추천하거나 할 네. 때 뭔가 서치를 해보잖아요. 이때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때에 우리가 잘 노출이 돼 있고 네. 그 상태에서 또 한 번의 구매를 하거나 뭔가 발견하는 2차, 3차 인지를 갖게 되면 맞아요. 나중에는 재구매를 하거나 또는 사지 않더라도 네. 아, 여기 봤는데 괜찮더라.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맞아요. 봐라.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디라고 언급을 했는데 옆에서 나도 이거 어디서 봤어 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내 스스로도 아, 내가 괜찮은 곳에서 산 거 맞구나라고 좀 더 자신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랜드가 노출을 됐는데 결국에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 되게 건재한 브랜드야. 라는 걸 서치했을 때, 고객이 탐색했을 때 잘 갖춰져 있는 게 되게 네, 중요한데 이걸 간과한 상태에서 그렇죠. 플랫폼 노출만 한다든지 맞아요. 또는 플랫폼 없이 자사로만 하고 있다든지 네, 하는 방식의 좀 비즈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자, 그럼 플랫폼과 자사몰 이게 상생 관계인 거 이제 알겠는데 네, 어떻게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단계는 아무래도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눈에 띄고 네, 네, 살아남기 위한 네,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좀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여건을 좀 생각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고객은 없다. 네, 고객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다만 예산이 있는 거는 우리 이제 조금 알릴 만한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없고 예산은 있는 경우. 네, 그 경우 네 가지 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전 놀랐던 거는 약간 광고가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라이싱 이거는 그냥 기본이지 않나. 네, 이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 가격이 있어야 네, 플랫폼에 들어갈 텐데 이게 노출시키기 위해 되게 중요한 거라면 가격을 낮춰야 되나? 약간 이런 그렇죠.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얘가 0번인 이유가 있나요? 0번인 이유는 생각보다 놀랍게 입점할 것까지 생각을 했던 분들이 네. 그러니까 나 플랫폼에 입점을 했는데 플랫폼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지 전혀 고려가 없다. 네,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가격이라는 걸 내가 판매가를 구성을 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이 많잖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 다 엄청 나름 빡빡하게 계산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플랫폼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에서 또 수수료가 나가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자사몰에 원래 팔던 대로 이걸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제일 문제다. 그 금액 그대로. 네.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마우스가 있으면 이거 5만 원에 팔던 거 똑같이 5만 원에 플랫폼에 팔면 되지 않을까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사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광고비에 대한 일단은 고려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판매가에 대한 거를 책정을 할 때 내가 광고비는 어느 정도 쓰는 게 맞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광고비는 그러면 질문을 하겠죠? 질문하시겠죠? 광고비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냐? 근데 사실 고정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고비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의 범주가 있냐? 그럼 첫째로는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유상 광고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보통 여쭤보는 요거는 매출 대비 몇 프로를 써요? 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계산이 되실 거잖아요. 내가 매출에 적어도 5% 이상 쓰면 절대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10% 이상 쓰면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내부 기준치를 둬서 따로 분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랫폼 수수료는 내가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면 소위 다 겪어보셨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하니까 불프 기획전 들어가시는데 수수료는 몇 프로 아니면 쿠폰 분담률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사실 광고비에 그러니까 소위 판관비로 놓고 보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좋은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해도 이건 역마진이 나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기획전 들어가면 뭔가 마진이 예, 안 남는다. 예. 근데 이거는 마케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도 역마진이 난다고 애초에 프라이싱,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설정돼 있으면 더 뭔가 할 수 있는 걸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되게 아쉽다. 예, 우리가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쓸만한 비용들까지 고려해서 원가에 넣어야 된다. 네, 맞아요. 이게 메인일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뭔가 예산을 짠 다음에 원가를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전을 좀 참여해야 된다. 네, 단계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기획전은 우리가 직접 세팅해서 광고하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네. 그 페이드 마케팅, 뭐 메타 광고든, 뭐 네이버 GFA든, 뭐 카카오
배너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든 배너로 나가는 것보다 전환율 이 기준에서 보면 플랫폼에 무언가, 그러니까 플랫폼 베이스로 노출되는 게 훨씬 더 전환율이 높잖아요. MD랑 그 판매자는 목표가 동일하다. 그렇죠. 잘 팔려야 둘 다 잘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MD가 추천하는 거는 확실히 뭔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조금 더 고객한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가 네.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에 0번이 좀 우선돼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원가가 있어야 기획전에 나가도 마진이 남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획전에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를 태우죠. 뭐 무슨 광고를 태워야 될지 좀 막막하긴 한데 맞아요. 네, 어떻게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앞서 뭐 플랫폼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저도 고백할게요. 퍼포먼스 에이전시 입장으로서 플랫폼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100%다 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심을 해야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았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찾으면서 검증을 많이 해왔겠죠. 해왔는데 생각보다 이분들이 정말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계셨더라라는 포인트가 크고 그래서 뭐 제가 일단은 겪어본 케이스로는 일단은 첫째 팁은 광고 속에서는 무조건 정독하십시오. 이거는 모든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당연히 썸네일 상세 페이지는 구도는 잘 네. 맞춰놔야겠죠. 그래서 에이블리, 지그재그, 무신사 이 각각 특징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특징을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은 네. 에이블리는 특정 상품을 굉장히 띄우기가 유리합니다. 상품 위주로 뭔가 노출하기 네, 좋다. 플레이하기가 되게 유리하고 소위 뭐 저만의 팁으로 어쨌든 딱 그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과감하게 비용을 확 몇십만 원 막 100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제이커브를 계속 만들고 있고 상품만 보이면 네. 그 상품이 근데 발굴되려면 아까 앞서 말한 0번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결국엔 부러지니까 안 되고 지그재그는 어떤가요? 지그재그는 확실한 건 지표가 진짜 자세히 보여서 너무너무 좋고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도 되게 좀 놀랐어요. 너무 상세하게 보여서 이걸 정말 그러니까 너무 좋은 도구다. 네. 그다음 무신사는 협력 광고라는 게 열렸는데 말 그대로 메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메타 광고는 자사몰에다가 픽셀이란 추적 장치를 심어서 이제 자사몰에 대한 전압값만 추적되고 거기에 따라서 러닝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무신사 협력 광고는 무신사에 찍히는 전환 데이터가 메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최근에도 검증을 해봤는데 제가 16년도, 18년도 한창 그 메타가 엄청 흥행할 때 그때의 느낌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 좀 반가운 네, 반가운 상황. 또 많은 마케터들이 가슴 설레는 네, 메타가 돌아왔다. 아주 설레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전 통해서 뭔가 좋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좀 발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네. 이제 마케팅을 광고를 지그재그 그리고 에이블 네. 무신사 각각의 좀 네. 특징적인 것들을 좀 활용해서 네. 광고를 좀 붐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랭크로 네. 랭크로 무조건. 가자. 저는 일단 플랫폼 들어갔으면 내가 급성장하고 싶으면 무조건 목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쵸. 네. 천천히 가야지라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궁금한 건 사실 랭크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랭크 안에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에 있었던 프라이싱과 네. 뭐 기획전, 광고 이게 잘 받쳐주면 랭크인까지 좀 진짜 어느 정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순서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알고리즘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의 알고리즘들이 뭔가 학습이 되고 그 학습된 유저들이 그러니까 나에게 학습된 유저들이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노출량이 많아지고 좀 더 스토어 즐겨찾기 같은 게 많이 쌓이는 기획전을 일단은 먼저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광고를 소액이라도 돌려놓으면서 계속 어찌 보면 흐르는 물처럼 계속 흐르게끔 만든 다음에 뭔가 특정 조짐이 보이는 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최대한 올인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한 번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네. 눈에 보이게. 네, 이걸 계속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밀려나면 또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쵸. 저는 그래서 뭐 야구를 안 보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다음 타자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번에 홈런 쳤다고 경기 이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계속 안타 아니 번트라도 계속 돼서 어쨌든 1루라도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음을 도모하기 너무 어렵다. 그쵸. 일로라도 가자. 네, 왜냐면 네. 계속 모든 스토어들이 다 브랜드들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슬슬 고객이 생기기 시작한다. 네, 네. 그렇죠. 기획전도 나가고 이제 고객들도 그렇죠. 좀 알아보기 시작하고 즐겨찾기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그렇죠. 이런 단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고객이 시작한다라는 거는 혹시나 방문하실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 고객은 정확히 말하면 다른 루트를 많이 타지 않고 나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고객을 어. 저는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고민 없이 이거 사야지. 그러니까 나는 셔츠 사야지 할 때 큰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즐겨찾기 들어오는 경우. 그 네. 케이스인 경우고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단골 고객 또는 요즘에 워딩이 많이 돌아다니는 소위 찐팬으로 이제 지칭이 되는 분들이 생기는 단계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자사모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시는데 저는 뭐 여기 지금 장표에 띄어져 있는 세 곳도 세 개의 브랜드들도 참 이걸 영리하게 잘하신다. 예, 음. 진짜 이 개념을 진짜 잘 이해하고 플레이를 한다. 저도 오히려 배운 부분이 있을 정도로 네.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 들으면 되게 이해 안 가실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자사모 매출이 10%나 20%나 30%나 어쨌든 있는데 그 고객들한테 오늘 당장 내일 플랫폼 기획전 하니까 저희 참여하니까 다 거기서 사세요라고 하면 되게 두려우실걸요. 어? 이거 다시 어떻게 우리한테 안 오는 거 못 오는 아니야?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걸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고객인데 현금 결제하는 고객이냐, 카드 결제하는 고객이냐의 음. 차이다. 어쨌든 우리의 고객은 다 고객이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는데 음. 왜 우리는 그 고객분들에게 왜 구분해서 보냐? 마치 음, 자사몰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뭐가 팬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네, 느껴지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소위 구매하지 않으면 찐팬이 아니다, 단골 고객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무한도전 있잖아요. 네. 무한도전 굿즈 사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사본 적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꽤나 많이 보신 분들 당연히 계시잖아요. 되게 장기간 사랑받았으니까. 굿즈 안 사면 팬 아닙니까? 굿즈 안 사고 매주 보죠. 예. 네. 콘텐츠를 소비한 것 자체가 팬이고, 음. 예.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무한도전 재밌어 봐봐. 라고 하면 저는 그게 찐팬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소비하지 않아도 그 브랜드의 매력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저는 그거 자체가 찐팬이라고 보는데 네. 결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고 음. 나에게 한 푼이라도 남는 구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예. 이거로 생각하는 곳들은 매출이 절대적으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보낼 때는 좀 네, 보내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네, 같은데, 자, 이제는 보낼 고객이 없습니다. 네, 보낼 고객도 없고, 지금 돈도 없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도 한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필요한 건 진짜 그냥 PMF인 것 같아요. 본질. 맞아요. 자, 우리 고객이 이제 누군가를 네, 알아봐야 하는 단계에서 그 두 개 브랜드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그 베리씨라는 그 속옷 브랜드가 있어요. 저희가 맨 첫 번째 장에서 첫 번째 그 세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베리씨가 한 3년째 된 그 여성 속옷 브랜드인데요. 첫 해 매출에 비해서 지금 거의 600억 이상, 네, 네, 3년 만에 엄청. 굉장히 빠른 성장하셨는데, 초기에 이 브랜드를 만들 때 속옷이라는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옛날 제품도 많고. 심지어 오프라인에 눈만 돌리면 다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때 우리 고객들을 위한 우리 고객들을 좋아하는 이런 제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었대요. 음, 2030의 약간 커리어 우먼 또는 약간 본인의 일상이 좀 취미가 있는 여성을 페르소나를 잡고 인스타그램으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을 좀 구독을 했더니 대부분 OOTD라고 해서 굉장히 골프를 하는 삶을 즐기는 좀 그런 그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 여성들이 가장 많이 좀 고민하는 게 이 스윙을 돌릴 때 네, 브라가 돌아간다든지 음, 또는 운동을 하는데 통기가 안 되니까 불편하다라는 걸 수집을 해서 골프 브라를 내자마자 그 5개월 차였대요. 네, 창업 5개월 차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하면서 진짜 고객이 답이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고 그 이후부터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그 태그를 달아서 고객이 어떤 제품을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뭐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어서 2차로 쿨핏 브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여름 시즌 한정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을 고객으로부터 발견해서 계속 네, 음.
만들어가는 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 플래퍼는 지금은 자체 제작을 되게 많이 만드는 지금 브랜드가 돼가고 있는데, 초기에는 사입 브랜드였어요. 네, 동대문 사입 브랜드였고, 이때 사입 브랜드 되게 어렵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옆집도 팔고 건너집도 팔고 다 음. 팔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금액을 낮출 수도 없고, 뭔가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제품을 막 데일리로 막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일 업데이트 하자라는 거에 좀 고민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를 두자, 제품에서. 같은 제품이지만 우리한테만 판매하는 맞아요. 라인 또는 우리만 판매하는 색상, 이런 것들을 넣기 시작하고, 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코디로 한 가지 제품인데 되게 다양한 네, 제품을 좀 볼 수 맞아요. 있도록 좀 구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힌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객하고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또는 하나의 고객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탐구하다 보면 PMF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네, 저는 이걸 한 줄로 늘 설명드립니다. 네, 두루두루 다 잘 팔 생각 하지 마셔라. 네. 네. 너 어떻게 팔고 싶어요? 2030 여성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요? 그래서 누구요라고 계속 되물으면 대부분 잘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음, 정말 뾰족하게 나오는 곳들이 나중에 정말 크게 성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쵸. 음, 적어도 이제 내가 누구를 타겟하겠다라고 네, 하는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해보자. 네. 어떤 네. 누구요라고 5번에서 10번 이상 계속 파고드는 질문할 때 계속 답변이 나오는 정도의 음, 페르소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좋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타겟을 설정하는 상태에서 이제 돈이 없어도 고객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자,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플랫폼에서 이제 우리 노출시켰고, 네, 돈이 없어도 그렇죠. 고객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뭔가 내 고객을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플랫폼 고객도 내 고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정말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내 고객을 네. 만들 수 있을까? 4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자, 아직 플랫폼에 있어요, 고객이. 음, 근데 우리 제품을 발견했을 때, 또는 첫 구매를 했을 때 이 경험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음킴이라는 그 브랜드인데, 사실 이게 제 신기한 게 아까처럼 랭킹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직접 구매했었거든요. 랭킹에서 되게 유명한 그 자켓 제품이 계속 매 시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서 구매해봤는데, 대표님이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브랜드 히스토리와 이 제품에 대한 사랑을 좀 적어서 보내줬을 때, 이게 브랜드가 그냥 처음 들어봤지만 뭔가 단순하게 쉽게 하는 그런 동대문 사입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내가 전혀 모르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굉장히 브랜드와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왼쪽에 보시면 그 보통 소통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리뷰라는 게 있거든요. 리뷰를 통해서, 이게 세터 대표님이 직접 저희 영상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맞아요. 초기에 음, 혼자서 세터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무신사에 달려있는 맞아요. 리뷰에다가 오늘 저희 옷을 입어서 감사하다. 데이트할 때 우리 옷 입어서 고맙다. 라는 방식으로 일일이 댓글을 달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에 대한 가치성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팬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거 발견했을 때 네. 충격 먹었잖아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와, 진짜 잘 되겠다. 일주일에 300개 그러니까. 늘렸던 네. 대표님이 옷을 만들면서 네. 이것저것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고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서치를 하는데 그때 우리 자사몰 제대로 노출시켜주고 들어왔을 때 좀 색다른 경험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익스클루시브 프로덕트를 좀 만들어내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이게 약간 뷰티 쪽이나 패션 액세서리에 좀 해당하는 건데, 어뮤즈라는 브랜드는 여기가 처음에 가장 좀 각광받기 시작했던 제품이 이제 틴트 제품이었는데, 그래도 붐업시켜줬던 게 쿠션이었어요. 근데 쿠션을 플랫폼에서는 쿠션 본품을 팔지만 이가 우리 리필을 살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다면 재구매는 자사몰에서 그렇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혜택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코치코리아 얘기 들어보시면, 사실 코치코리아 하면 보통 오프라인에 많죠. 네. 이런 명품 같은 것들은 보통 오프라인에서 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치코리아는 그래서 온라인에 방문했을 때 정말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썸머 제품, 네, 그러니까 그 시즌별 제품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내가 코치코리아에 뭔가 그 세일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항상 공식 홈페이지를 좀 떠올려서 시즌 상품을 좀 만나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고,
이렇게 고객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를 알아봤어요. 네, 자사무로 들어왔는데 문이 안 열려, 안 열려. 근데 제품이 막 안 보여. 너무 답답하잖아요. 쇼핑하기 좋은 환경 구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맞아. 그래서 그 사이트 환경 놓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맞아. 보면 정말 편해요. 응, 한 번도 버벅거린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품이 맞아. 뜨는데 정말 사이트 환경 심지어 영상 나와도 버벅거리지 않아요. 버벅거리지 않아요. 단 한 1초에 네. 버벅거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좋은 그 사이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고객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컴포트랩은 우리 사이트 환경이 어떻냐, 빠르냐, 느리냐,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뭐냐를 물어보면서 지속적 개선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29cm 이런에 들어갔을 때, 재입고 알람 누르는 거 진짜 버튼 하면 끝나죠. 맞아요. 자사몰 들어가면 회원 가입해야 되고요. 자사몰에서 그냥 재입고 안내를 받는 것조차도 맞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하라는 브랜드 그리고 마르헨제이라고 하는 가방 브랜드는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알림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서 이름이나 상품 정보 이런 것들을 등록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시 재알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창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아까처럼 콘텐츠만 소비해도 고객은 우리를 잊지 맞아요. 한다. 네, 이런 콘텐츠를 이게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명분을 주는 거예요. 명분. 음. 고객, 그러니까 나는 알았는데 옆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누구나 아는 명품이 아니면 내가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한 명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누가 물어볼 때 이런 브랜드라서 나는 쓰고 있으라는 걸 직접 언급을 워딩으로 해주지 않으면 고객은 사실 스스로 말하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명분을 만들게 되면 이제 고객이 점점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뭔가 오픈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제품 보다가 카카오 눌렀는데 갑자기 카카오 채널로 맞아요. 바뀌어버리고, 네. 그랬다가 뭐 잘못 누르면 막 튕기고 튕기고, 아니면 막 네. 버벅거리고. 그 보통 Q&A 보면은 게시판이 다 내리잖아요. 제품이 안 보여요. 맞아, 갑자기 맞아. 뭘 질문해야 되지? 음, 그 환경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품과 함께 바로 버튼만 누르면 상담할 수 있도록. 네. 네. 그건 채널톡이 아니어도 됩니다. 음. 네, 참고로. 맞아. 채널톡이면 더 좋지만. 근데 그냥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버튼이 있다고만 해서 상담하진 않아요. 맞아. 고객들은 오프라인이랑 똑같거든요. 고객들이 들어와서 막 그 구매 구경을 하고 있는데 10바퀴 돌아 있는 고객한테 말 안 걸까요? 말만 걸면 그분이 얘기하겠죠. 맞아. 저 사실 이게 사이즈 고민이다. 나한테 맞는 옷 색깔 잘 모르겠다. 음. 그래서 먼저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을 걸어주는 맞아요. 이런 방식들도 있고요. 이렇게 모두와 대화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모두와 대화하기도 어렵다. 대화할 수 없다. 그러면 심도 있게 대화할 그 VIP 고객, 단골 고객, 재구매 고객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실시간 대화도 있겠지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설문조사에 참여했을 때 적립금 5만 원을 세 분만 지급하겠다. 근데 이건 어디서 쓸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쓸 수 있다. 네. 그럼 우리한테 이미 되게 인지도가 높은 고객한테 5만 원이라는 포인트를 주면서 공식 홈페이지도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에노르 이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점, 우리를 주변 친구한테 뭐라고 소개할 건가라고 하는 브랜드의 어떤 감각도 좀 물어볼 수 있고, 실제로 요거를 했을 때 설문조사로 응답해 주신 분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설문조사 할 때 모두한테 다 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대답해 줄 만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유의미한 정보를 좀 인사이트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만 네,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쌓이는 게 또 데이터입니다. 네,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활용할 때 막 장바구니 타겟 이런 쿠폰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웰커밍만 해도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저번에 오롤리데이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오프라인과 또 이제 지겨우시죠? 네, 하지만 계속됩니다. 고객이 여러 번 왔는데 매번 직원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10번을 찾아도 맞아. 이름을 모르고 누구세요? 라고 맞아. 물어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죠. 네, 여기는 도대체 나를 그렇죠. 몇 번을 봤는데 아무리 아이라도
오신 분이죠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그러니까요. 다르죠. 네. 그래서 5번 이상 방문해준 사람한테는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명수 대표 김보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다시 돌아오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고객님. 라고 인사해주는 경험들. 그래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이즈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겠죠. 이때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 한번 CRM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시면 돼요. 특히나 뭐 사이즈 같은 경우 우리가 API로 연동해서 받을 수 없는 고급 정보거든요. 우리 고객들이 보통 어떤 사이즈를 많이 입는지를 안다면 직접 제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제호 관리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우리 고객들이 키 160cm, 170 사이에 몸무게는 53에서 뭐 57kg 사이가 많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야만 스타일을 좀 만들어 볼 수 네. 있겠죠. 여기까지 얘기 들었을 때 또 이렇게 하면 자사몰이 성장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불스원이 지난주차에 이제 발표했던 분인데 못 들으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하이라이트 해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진짜 자사몰이 성장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장하더라고요. 불스원에 대해 놀랍게 저는 저희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네, 115% 성장을 한 건데 단순하게 상담만 해서가 아니에요. 마케팅도 정말 잘하셨고요. 들어왔을 때 접객부터 시작해서 고객한테 제대로 상담해 주는 거, CRM을 잘 쌓아서 나중에 리타르게팅 마케팅까지 하는 거, 네. 이거를 한 사이클을 굉장히 건강하게 네. 돌았어요. 근데 이때 큰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확실히 고객과 소통했을 때 매출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른쪽에 표가 예시하는 바가 상담 회원이 주황색이거든요. 일반 회원이 핑크색이에요. 상담 회원일수록 더 매출이 높게 나타나죠. 직원과 상담만 하면, 궁금증만 풀리면 제품이 더 잘 팔린다는 거 인사이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에 좀 비유를 하자면 자사몰과 플랫폼이 약간 집밥이랑 외식 같지 않을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식만 먹을 수는 없어요. 집밥만 먹을 수 없죠. 가끔은 외식을 먹어가면 짜릿한 맛도 좀 느껴보고 다채롭게 좀 경험해보고 네, 하면서 탭을 켜야죠. 그쵸, 큐팁을 켜야죠. 다양하게 느껴보면서 네, 이게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건데 근데 또 플랫폼, 그러니까 외식만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이렇게 먹다가 죽는 거 아닐까? 여기 가속노화로 쓰고 있어. 자석노화 이렇게 먹다가 내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건강하게도 운동하자. 갑자기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막 건강식에 막 그렇죠. 집중하고 렌틸콩 먹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플랫폼 가고 막 맞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건강식을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긴 살 거예요. 네. 다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중간중간 좀 다채로운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영위해 간다면 네. 외식과 이 집밥을 고루고루 먹어가면서 롱런을 하는 것처럼 자사몰과 플랫폼을 어느 하나의 양다택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 다 가져가면서 네, 건강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어떠신가요, 소감이? 네, 뭐 거의 작년 10월쯤? 네. 네. 업로드는 10월쯤이고 녹화는 9월 초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직원의 급여를 고민해야 되는 대표가 되고 나서 나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제 성장에 되게 기폭제가 되어주신 채널톡에 나와서 좀 더 도움되어 드리는 이야기를 회사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뭔가 플랫폼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시거나 뭐 퍼포먼스 광고 이런 쪽으로도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뷰퍼센트 찾아서 한번 컨설팅 지원해 돈 주시고 쓰지 말고 제 스레드만 보셔도 됩니다. 네. 이런 분이 있어요. 돈 쓰지 마세요. 네, 돈 쓰지 마세요, 제발. 돈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돈 쓰지 말고 돈 버는 법. 네, 유료 상담 받지 말고 그냥 그 인사이트만 기록해 놓은 것만 보셔도 네. 충분히 매출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좀 컨텐츠를 많이 남겨놓고 있으니까 네. 네, 채널톡이 하는 걸 보고 그냥 저는 따라할 뿐입니다. 아유, 네, 너무 항상 감사하고요. 네, 네, 저 오늘까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 네. 저희는 12월 5일에 또 채널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